지난해 설 특별사면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오늘 단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에 있어 자신만의 엄격한 원칙과 의지를 피력해 왔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특별사면, 국민적 법 관정에 따라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란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 두루두루 따져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 사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남은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샵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특사에 대해서 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국민통합형 그리고 서민생계형 특별사면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7월 14일 딱 한 달 전이죠. 네. 대통령이 특별사면에서 언급을 하면서 재작년 2013년 말에 있었던 때는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정치인과 경제인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220만 명 정도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어떤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것이고 아주 14명에 대해서만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는 여론을 많이 수렴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그 경제인 SK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그 7월 14일 날 그 밝혔을 때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사면을 하면서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서민 생계형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까지도 어떤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그때 얘기해 준 게 국민들이 메르스나 가뭄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롯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환경이 한 달 사이에 많이 변동을 하면서 그 특히 경제 사범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특별히 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적게 하겠다, 제한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지난번 그 2013년 말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 아예 그런 그 부패 범죄는 제외했다가 이번에는 고심 끝에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했지만 고민이 좀 정말 많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특사에 포함된 최태원 SK 회장 등 이런 기업인들은 그러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은 가능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명 같은 경우에는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일부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상법상 보면은 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은 그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이사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지금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화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제외됐기 때문에 여전히 등기상 대표이사로 오를 수 없는 반면에 이번에 사면과 복권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등기이사로서의 이사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대상이 됐던 14명의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돌아가서 활발한 경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제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나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론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결국 그 기업이란 것은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윤이 추구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어떤 이와 같은 사면이 없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면은 투자를 할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은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만 내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야당 같은 경우에도 부패 정치인과 이와 같은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의 어떤 그 지금까지 있었던 전례에 비춰봐서도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그 고려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 의견들 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갖고 생계형 범죄 사면 대상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받는지 궁금한 거는 저희가 모아서 잠시 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태원 회장은 사면이 되고 김승현 회장은 안 되고 어떤 네네. 기준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실질적인 어떤 결정은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발표는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김현웅 법무장관이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기준을 설명을 했습니다. 부패범죄,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제외했다 얘기를 하고 경제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형이 확정된 사람 그리고 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서 징역 4년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벌금과 추징이 있었는데 이미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했는 대로 추징금이나 벌금 같은 걸 다 이미 납부를 했었고 지금 형도 상당 그 4년 중에 2년 7개월 이상 살았는 반면에 나머지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특히 그 LIG 그룹에 있는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어음과 관련된 횡령이 아닌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경제에 미친 죄질이 나쁘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 같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형 선고해서 살았는 기간이 전체 그 어떤 형에 비해서 지나치게 짧았다. 그렇다 보니까 얘기했듯이 최태원 회장은 포함되는 반면에 최재원 부회장이라든가 LIG 그룹 관련되는 사람을 비롯해서 상당수는 제외된 그런 기준이 바로 오늘 법무장관이 얘기했던 기준에 설명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뭐 이제 경제인 총수도 일부 사면되고 뭐 일부는 빠진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나왔어. 이제 그런 분석은 이제 하지 말고 저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맞습니다. 그 부분이 텐데.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네. 자, 이제 시청자 의견 중에 음주운전 2번 적발됐는데 사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의견인데 어떻게? 네,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이번에 제외입니다.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기존에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많이 용서를 해주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했는 경우라든가 음주해서 뺑소니 했던 경우라든가 아니면 음주해서 무면허 운전했던 경우 또 약물을 먹고 음주했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음주하는 과정에 실랑이를 벌여서 경찰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 사면의 예를 봤더니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사면을 해줬더니만 그 직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만 사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더라. 그런 어떤 실증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주곤 싶지만 그와 같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2회 이상 어떤 그 음주 무면허 운전했던 경우에는 이번에도 대상이 안 됐는데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가? 전화번호가 일을 빨리 한다고 182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화 아무리 해도 내내 지금 220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은 거기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알 수가 있고 아마 뭐 그렇게 되면 24시간 내내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가급적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본인이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182번에 전화를 하면 본인이 이번에 사면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는 있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보면은 어떤 분들보다도 지금 운전면허를 하고 싶은데 운전면허가 박탈된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번에는 복권에 대해서 새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회에 가서 확인을 하면은 본인이 새로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내일은 또 쉬는 날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가서 확인을 해서 된다고 하면은 조만간 또 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뭐 시청자 문자 가운데 그 화물 과족도 사면이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1톤, 2톤 뭐 이런 것 같은 서민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지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포함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과 같이 계속 그 어떤
누범 내지는 예전에 상습범 같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본인이 대상되는지 지금 저희 YTN 사이버 기자가 이 시청자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잠시 후에 아마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자. 뭐 유턴,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 이런 걸로 이제 운전하다 벌점 받으신 분들 많은데 이런 벌점도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좀 22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뭐 얘기하는 그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데 특별 사면은 보통은 형법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 제재에 대한 감경 면제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제재는 대부분 다 경찰 행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벌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몇 점 이상 되면은 운전면허 정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미세한 하나하나 또 폴리스점 지오점 KR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면허 3번 벌금 내는데 사면 되나요라는 질문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음주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스라고 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거가 만약에 남아 있거나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완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것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고 사실 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열심히 일하는 건축 관계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 가지 행정 제재를 받던 경우에는 어떤 국가나 공공기관의 어떤 계약에 응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당 부분 이 분들도 벌점이 면제돼서 새로 응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자나 이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 벌점 삭제되나요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삭제가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 행정 제재에 대한 감경 면제인데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란 것은 뭐냐면 감경도 되고 면제도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면제되는 케이스가 있고 일부는 감경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컨대 음주운전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컨대 뭐 음주운전을 해서 삼진아웃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했다가 세 번째 걸리면은 구속되든 그와 같은 어떤 전력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제가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고 해서 오늘 기뻐서 또 한 잔 마시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동안 어떤 경제인 총수가 들어가느냐, 정치인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실생활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관심을 갖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오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끄시는 분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벌금 사면 되냐? 그러니까 뭐 죄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제 추측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대포차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준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내용 적어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던 걸 봤을 때는 그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면된 사람들은 어떤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그 13일이고 오늘 내일이죠. 14일 오전 0시부로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시 이후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면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면허인 상태가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복구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운전 못하는 분들이 갑자기 옛날에 운전 자격증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떤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가서 새로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면허 취소, 면허 정지됐는데 남은 기간이 있는 분들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건 가능한 것이죠. 정지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제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182로 아무리 전화해도 아마 접속이 안 된다는 지금 홈페이지에 댓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police.go.kr에 가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주말 어떻게 보면 금요일부터인데 이번 휴가차 운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이게 발표가 된 건데 어제 받은 벌점도 사면이 되나요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 본인이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대상이 될 것이지만
본인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이른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일반 사면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 범죄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벌점이라든가 아니면 벌금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특별 사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결정했는데 어제 것까지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확장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과태료 내야 되고 뭐 벌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주 세부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홈페이지나 182번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르고 네, 확실한 그렇습니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